집을 매매하고 계약금 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중도금을 받기로 한 날 매수인이 대출이 불가능하다며 계약 해지와 계약금 반환을 요청해 왔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은 매수인 처지가 딱하니 계약금을 돌려주라는데 저도 이사갈 집에 계약금 1,000만 원을 걸어놓은 상황이거든요. 계약을 해지하면 저는 계약금 500만 원을 손해보게 됩니다. 그 손해금까지 계약을 해지한 매수인에게 청구할 수 있을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상담자분이 이제 매도인이신 거죠. 근데 집을 매매하신 매수인이 대출 문제로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데 일단 계약금도 돌려달라 요청을 하셨나 봅니다. 부동산 중개인도 좀 이렇게 해줘라 얘기를 하시는 것 같고. 근데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이렇게 계약 해지가 되면 일단 그 상대방 쪽에서 계약을 포기해야 되는 계약금을 포기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법적으로 이런 내용이 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예, 일단은 뭐 민법에서 이제 해약금이라고 합니다. 예. 이게 뭐 이제 규정이 민법 565조에 있는데 매매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뭐 계약금, 뭐 보증금 등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네.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걸 포기하고 그다음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고 매매 네. 계약을 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약금에 의한 해제권 행사라고 하고요. 법률이 정하고 있는 이제 해제권 행사입니다. 그런데 네. 뭐 상대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행사를 해야 돼서 뭐 중도금을 뭐 지급을 했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이제 계약금에 의한 이 해약금에 의한 해제가 불가능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지금 매수인이 대출이 불가능한 상황이라서 어쩔 수 없이 계약을 해지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런 상황이면 계약금 돌려줘야 될까요? 어떨까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대출이 안 된다는 건 매수인 쪽에서의 귀책 사유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쪽이 잘못한 그쵸. 거죠. 그래서 매수인의 귀책 사유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매도인께서는 지금 귀책 사유가 없는 거예요. 매도인과는 상관이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방금 김 변호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네. 매수인이 사실은 계약금을 포기해야 되는 그렇죠. 상황이죠. 네, 네. 맞습니다. 네. 자, 문제는 이 상담자분도 다른 집을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이미 보냈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매수인이 해지를 하게 되면 이게 줄줄이 계약이 파기되든지 아니면 뭐 또 금전적으로 부담이 되든지 이런 상황이 되실 것 같은데 상담자분도 이 계약을 해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라고 하면 계약금 포기하고 계약을 또 해지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이게 뭐 너무 복잡하죠. 계약을 일단 네. 체결을 했고 그쵸. 이제 그 상담자분이 이제 또 매매 계약 매수인이 되신 건데 또 예. 다른 그 집에 근데 그 매도인 측에 뭐 채무 불이행이 없는 이상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은 이 해약금에 의한 해제밖에는 없어요. 예. 그래서 뭐 결국에는 뭐 계약금 포기하시고 이 해제권 행사하시는 것밖에는 특별히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네. 예. 근데 상담자분이 받은 계약금이 500만 원이고 또 계약금으로 이분이 준 돈은 1,000만 원입니다. 500만 원 차이가 나는데 차이 나는 건 누구한테 책임을 좀 물어서 받아야 될까요? 저희가 항상 그 민법상 손해에는 여러 손해들이 있는데 이제 특별 손해라고 하는 예. 그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특별 손해 같은 경우에는 예경 가능성에 대해서 특별 손해 인정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 500만 원의 계약금을 줄 때 그때 그럼 나도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갈 거야. 가는데 거기에 계약금 1,000만 원 교부했어.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약을 할 당시에 알았다면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알 수 있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집에 들어가기 때문에 네. 뭐 집에서 만약에 살고 있으신 분이라면 나가서 다른 이사를 또 가야 되는 부분들을 알고 있을 거기 그렇죠.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귀책 사유가 있는 이 네. 계약 해제에 대한 귀책 사유가 있는 분이 특별 손해를 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1,000만 원에 대해서 500만 원을 포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1,000만 원까지 배상을 할 수 있는 상황들이 있다라는 거죠. 매수인 쪽에서는요. 네. 배상을 당연히 이제 지금 계약을 파기한 쪽이 요청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하나 문제가요. 지금 상담자분도 또 어떤 집을 계약을 했다가 해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 집도 지금 같은 상황이 또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쪽에서도 이 손해를 또 청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와 관련된 손해를 또 매수인에게 청구를 할 수 있을지. 그게 참 복잡한 부분인데 네. 그 이제 아까 최 변호사님 말씀하신 거랑 기본적으로 비슷하고요. 예. 근데 이게 그 해약금 해제가 확실하다면은 이게 그 법이 정하고 있는 좀 해제권 행사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그 추가적인 어떤 채무 불이행이 없다고 하면은 네. 그 해약금 해제 요건에 갖춰져서 해약금으로 해제를 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손해를 배상해야 될 의무는 없어요. 아. 근데 이제 다른 추가적인 뭐 채무 불이익이 있을 경우에는 또 모르겠는데 네. 그래서 이거는 좀 상황을 좀 따져봐야 되긴 합니다. 그렇군요. 네네네. 문제가 많이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네네네. 자, 그리고 부동산 측에서도 계약금을 좀 돌려줘라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상담자분 입장에서는 좀 중립적인 입장에서 조정을 해줬으면 좋을 텐데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좀 당황스러우실 것 같거든요. 계약을 좀 제대로 진행하지 못했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뭔가 대출 체크를 좀 해본다든지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었을까요? 근데 공인중개사는 이제 매수인과 매도인을 연결해줄 그런 책임들만 있죠. 그래서 네. 그러니까 매수인이 대출이 되는지 안 되는지까지 알아봐야 할 의무는 아. 없습니다. 물론 공인중개사법에는 현장에 대해서 확인해야 돼요. 확인 설명서를 교부하거나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고 이제 설명해야 할 의무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위반을 하고 뭐 전기 시설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확인을 안 해가지고 만약 피해가 발생을 했다면 뭐 당연히 책임을 져야겠죠. 근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공인중개사가 사실은 한쪽 편만 쓰는 것 같아서 되게 좀 서운하긴 하겠지만 네. 사실은 공인중개사의 책임이라고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계약을 이행을 제대로 안 했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단순히 매수인의 단순 변심이라고 한다면 네. 매수인의 책임이 제일 크겠죠. 아, 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